슬슬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다가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못 때리면 김민석을 때려라. 그게 걔들이 스킬이야. 근데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김민석을 전 아는 입장에서 한번 방어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초반에 지금 오광수 수석 물러났지만 김민석은 그럴 만한 건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건이 없는 거를 만들어갖고 계속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TV조선 등의 어떤 위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첫 번째 이야기는 그거 있어. 그 모 기자가 미국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첫 간담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고마웠다고. 질문한 기자가 오히려 고마웠다고. 좀 비판을 좀 멈춰달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건 이다고 생각해. 너무 과한 측면도 있어. 기자의 마음이 너 미국 못 간다며 이게 아니라 한간에 있는 질문 의혹을 물어주면 이게 해소가 되잖아요. 네.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근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성정이 좀 원래 그래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들한테는. 이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강직하고 다 알겠지만 그래도 이게 따끔하게 그 자리에서 좀 확인을 더 해봤으면 그렇지. 좋겠다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소문을 들었다면은 그 소문의 근원을 한번 확인해 보셨냐라든지 이렇게 한번 한마디 해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죠. 이제 우리가 기자들의 태도를 너무 많이 봐왔기 예, 때문에 예, 예. 또 열받는 게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의도를 좀 넘겨짚는 측면도 있는 거지. 예. 혹시 알아 기자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판을 깔아줬을지 아냐고. 도와주려고. 자 넘어가시고요. 네. 자, 그러니까 나는 하버드 나온 미국 변호사이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기 뒤에 보시면은 그 프로필에 학력사항이 네. 있잖아요. 여기 밑에 하버드 쭉 나온 오빠야. 준서가 보이냐? 준석이 봐라. 1995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졸업, 행정학 석사. 일부러 박사를 안 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오늘 또 논란이 되던데 2010년 7월 달에 중국 칭화대 법학원 졸업, 법학 석사 이렇게. 친중이네, 친중이네. 근데 지금 뭐 정치 일정이 있는데 거기서 정치 일정이 한국에 있었는데 어떻게 막 한 10몇 개월 만에 학사를 땄냐, 석사를 땄냐 이런 논란을 또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날마다 학교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미국 변호사 따는 거 있잖아요. 네. 난 저거 보면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제 변호사는 한국에 지금 변호사 시험보다 어려울까 쉬울까? 오동현 변호사 답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한번 답해봐요. 쉽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언어가 달라서 난 근데 또, 아니 제가 이게 그- 이제 네. 미국 소설을 많이 읽어본 네. 적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변호사 시험은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게 네. 과목을 나눠서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대학교 시험이나 어떤 졸업 자격을 딸 때 내가 어떤 정해진 날에 그 과목을 다 한 번에 쳐야 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1, 4분기에는 A 과목 치고 2, 4분기에는 B 과목 나눠서, 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준만 충족하면 돼요. 음. 그래서 미국에는 변호사가 많죠. 잠깐만 네. 알면서 왜 자기는 변호사 안 되냐? 아,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자 어쨌건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소위 저쪽 극우 세력들이 김민석 후보자가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에 대한 이게요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80년대는요 5.18 진상규명의 그 시절이었어요. 한국에서 광주에서 학살이 일어났어요.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때 대학생들은 전두환이 독재 정권인데다가 그러니까 80년이 일어나고 나서 87년 6월 항쟁 때까지 무려 만 7년 동안을 이 진상규명을 싸우는 거예요 학생들이.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저번에 종호용이 뭐 김문수 캠프에 들어간다고 네. 할 때 했던 이야기잖아요. 당시에 돌았던 이야기는 5.18 학살의 주범들을 5명을 꼽았습니다. 5.18 학살 주범 5적 전두환, 노태우, 종호용, 박준병,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이야 전시작전 통제권 제외하고 평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을 때예요. 지금은 그 당시. 전시작전 네. 통제권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전두환이가 군사를 움직일 때
미국의 허락 안 받았겠냐라고 하는 의혹이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미국 문화원 들어가서 진상규명 해달라고 외치는 거야. 예. 이게 논란이 되면 미국한테 좋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이라도 답해야지. 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들은 척하고 미국하고 트럼프 관계를 위해서 못 들은 척 조용히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을 두고 사실 깨놓고 이야기해서 내가 되게 열받아하는 게 이런 거야. 어떤 새끼는 자기 친구들이 가투 나갈 때 오동현이처럼 네? 갑자기?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 이제 오동현 변호사 때는 그 학생운동이 많지가 않았던 때를 내가 그렇죠. 이해를 네. 합니다만 사법시험 준비하고 그럼 역사에 자기가 죄를 그러니까 빚을 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운동했던 사람들 막 김민석 저 총리 후보자가 그때 선고 받은 게 징역 한 5년쯤 5년, 됩니다. 네. 아, 다 살진 진짜. 않았지만 네. 그러면 이거는 훈장 같은 거여야 그렇죠. 되는 거야. 훈장이죠. 네.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군대를 못 갔잖아요. 저 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마포 의뢰 그 친구 아니에요. 변절의 그 언어가 하문경이 하문경. 하문경. 횟집 네. 아저씨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이야 이제 운동권 악마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퇴색이 많이 됐지만 깨놓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서울대 조국 사태 때 보셨잖아요. 조국 장관 그 상황 벌어졌을 때 서울대들이 기득권 편들어 버리잖아. 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내놓고 하는 거잖아.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20대의 김민석을 영입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그 김민석의 여정이 지금 총리 후보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진짜 멋있던데 네. 당시. 역사에 네. 기여한 거고.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저걸 파내면 파낼수록 미담이에요. 우리로서는 네. 좋은 거예요. 네. 예, 조선일보의 시각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역시 티저를 하는 거 있잖아요. TV조선이 김민석 아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 김의원실과 세미나 고교 때 주도한 법안은 민주당서 실제 발의.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예를 들면요 저런 경력을 갖고 무슨 뭐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면접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김민석입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나경원처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제가 열받는 건 뭐냐면 이쪽에서는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만든다면 저쪽은 그냥 대학교에 그냥 꽂아버려요. 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근데 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명박이 만들어놓은 구덩이에 지금 다들 한 발씩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 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었고 입학사정관 제도 때문에. 맞아요. 이거 네. 못해서 안달이었어요. 네. 저도 제 늦둥이 동생 우리 회사 인턴 시키고 다 했었다고. 다 남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 지금 이 단독 헤드라인에는 비영리 단체라고 하니까 막 뭐 엄청난 것 같지만 고등학교 때 동아리예요. 네. 그 글은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 가면 아직도 올라와 네,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표절 교육 교칙 개정 관련 입법 활동 이런 거거든요. 저거는 나는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아이디어를 내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받아서 법으로 네. 반영한 거잖아요. 저게 가능한 이유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법안 개정은 웬만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률 개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기존의 예산을 쥐고 있던 관계부처에서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전 부처 차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취지, 어떤 제안 이런 그리고 누가 봐도 비난하거나 딴지 걸 수 없는 이런 굉장히 원칙적인 내용들은 법에 바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제안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아들을 의원실에 불법으로 채용을 했다라든지 네. 그 경력을 갖고 무슨 대학을 갔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장려해야죠. 네. 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민석 후보자가 이혼했잖아요. 근데 그 지금 아드님 따님이 전처 사이에 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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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지하실에 있을 때 중학생일 때 우리 사무실에 왔었어요. 저 아들이. 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보다 굉장히 밝고 그런 느낌이 예의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본 적이 있는데 저렇게 나는 바람직하게 컸다는 걸 되게 네. 자랑스럽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표절 교육 입법 프로젝트잖아요. 음. 이게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 그 네이버에서 지식인에 올리고 그거 글 파가지고 숙제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기도 하고 이걸 똑바로 했었으면 김건희 같은 표절 논문이 안 나오는 겁니다. 긁혔네. 그렇죠. 이거는 필요한 입법이기도 하고 우리가 민원인들 받아가지고 네. 입법 필요하고 할 때 이게 다 국회의원들이 네,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만들어 왔다. 이게 아버지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자꾸 이걸 가지고 무슨 대학을 들어갔냐 마냐 이거 똑같이 조국 장관대랑 똑같이 가려고 하는데 네. 지금 그래서 아들 내 입장은 지원할 때 쓴 정보를 모아보고 정리를 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지금 이 훌륭한 청년입니다. 코넬대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코넬대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뭐 얼마나 반영이 됐다고 이것도 우리나라 검찰에서 뭐죠? 업무방해? 이런 걸로 기소할 겁니까? 똑같은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주진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조국보다 심각하대. 야 조국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당해가지고 억울하다고 하는 판에 김민석을 그렇게 이미지화 시키려고 그런 멘트를 쓰더라고요. 미치지 않고서 불가능하죠. 국힘 쪽에서는 이 가족 관련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더 불리할 건데 더 불리한 왜 이러지 모르겠어요. 아니 좀 정말. 칭찬을 해줘야 네. 되는데 아까 네. 우리가 김민석 의원의 프로필에서 봤을 때 그 뉴욕시에서 변호사를 땄잖아요. 그게 2011년인데 뉴저지에서 뉴저지. 네. 뉴저지가 뉴욕이죠. 그럴걸요? 네. 근데 가봤어야지. 그게 아, 나 진짜. TV로만 봐가지고. 2005년에 그 로스쿨을 들어가서 등록을 네. 합니다. 그 뉴욕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그 대학 러커스 대학에서. 근데 2005년생이에요, 이 아들이. 그 말은 뭐냐면 얘는 사실 군대를 선택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에 지금 입대를 앞두고 있는 훌륭한 청년이라는 이야, 겁니다. 그걸로 까방코 줘야지. 그러면. 그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명됐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좀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이 야, 근데 김민석 용서했다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배신했다고 용서했다는 다시 말씀드려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로자고요. 정몽준 편에 선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라도 단일화를 하지 않았으면 이회창이 대통령 되는 판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어요. 주류 중에 주류였다고. 그 당시엔 총대 비서실장이 따로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본인이 총대 맨 건데 나중에 역사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노 대통령 자서전에 쓰여 있어요. 당시 김민석 의원이 고생 많았다고. 그게 없었으면 저는 정권 뺏겼다고 보는 사람인데 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배신했다 이게 이미지 강화돼 있는 상황에서 그때 사실은 정몽준 말고 노무현 대통령 단일화 시키려고 갔다 이런 이야기 못 한다니까요. 네. 네. 대통령도 못 하고 본인도 못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겪어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이재명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이제 김민석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위치에 일단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저는 김민석 의원을 안다면 좀 알고 한 10년 넘게 알았으니까 인격 자체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의혹 중에 그 다음 헤드라인 한번 보여줘봐요. 김민석 4천만 원 빌린 뒤 미상환 의혹. 상대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이게 골 때리는 게요. 나 저분이 누군지 알아? 우리 방송 출연한 적도 있어. 네. 보여줘봐요. 저건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랑 그 당시에 안철수, 김한길이가 네.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민주당 약칭을 버려버려. 네. 그럼 지금까지 써왔던 약칭 민주당을 없어지는 순간이야. 그때 김민석 후보자가 그 민주당 이름을 등록을 하고 저 양반이랑 같이 꼬마 민주당을 만들어요. 네. 저분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이분 저 스켈레톤 협회인가 회장님이다 네, 네, 네. 그러거든요. 맞아요. 네. 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200만도 넘어. 그래요? 그 관련해가지고. 오. 근데 이런 게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김민석 후보자가. 근데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맞습니다. 귀걸인 거야. 네.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자금 받았다가 뇌물로 엮으려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봐봐요. 4천만 원 빌린 뒤에 미상환 의혹이라고 하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작년입니다.
14년 만에 추징금으로 완납했어요. 그 추징금이 7억인가 8억인가 되던 거거든요. 네, 7억 넘었. 그러면 추징금 내면은 국회의원 대 또 21대 4년 그리고 지금 22대 지금 1년 한 5년이잖아요. 세비 중에 절반을 추징금 내는데 썼던 거거든요. 와 억울하다. 억울하죠. 예를 들면 세비가 보통 국회의원들이 네. 대충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중에 반을 대비를 하면 4천만 원 빌렸어. 근데 강신성은 김민석과 영원히 동지 같은 거야. 그러면 이게 뭐야? 4천만 원 빌렸는데 지금 안 갚았다는 게 진짜 영혼의 정심이야. 야 나중에 좀 편안할 때 네. 여유 있을 때 갚아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원외 시절에 돈 예, 빌릴 수도 그렇죠. 있는 그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닐 때, 의원이 아닐 때 아닐 때 빌린 것도 네. 정치 자금으로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문제가 참 억울한 많아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한 명한테 1,000만 원씩 9천만 원 빌렸다. 네, 네,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솔직히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빌려달라고 몇 억씩 빌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국힘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9명한테 손 벌리기가 쉽습니까? 그걸 보면은 생활고를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추징금을 그렇게 완납하기 쉽지 않아요. 몇 억짜리를. 맞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의원 지금 재산이 2억 원이라고 하는데 저건 헤드라인 잘못됐어요. 부인 거, 어머니 거, 직계 가족들 다른 놈들은 자기 부모 재산 공개 안 하잖아요. 네, 네. 그게 2억이야. 그런데 실제로 김민석 의원 재산이 9천만 원 정도밖에 그렇죠. 없어요. 제가 엊그제까지만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중에 제일 가난한 쪽이고요. 여의도 63빌딩 건너편에 시범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시범 아파트 검색 한번 해보세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 연탄 뗀다는 이야기였던데. 아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자 뒤에 딱 한 명 있네요. 재산으로는 차지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또 재산이 공개되니까 그러면 아들 유학은 어떻게 시켰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엄마가 아직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네. 될 수 있는 거예요. 과도한 네, 이런 맞습니다. 지금 음모론이 그렇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김민석 사모도 알아요. 김민석 사모가 우리 저 팟캐스트 지하실 초창기 때 광고주였어요. 그게 이제 다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그 김민석 의원이 정말 그냥 원외 야인 시절일 때 푸나님이 그때 지하실에서부터 저희가 김민석 의원하고 꽤 오랫동안 네. 고정으로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10년. 거의 지금 올해 8, 9년 됐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을 뒤져보면 저희 팟캐스트 할 때 이 이야기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응어리진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야기 할 때 김민석 의원님이 정말 울기까지 하셨었거든요. 네. 저번에 최고위원 수석 돼가지고 돌아올 때 김민석의 완벽한 귀환 딱 이야기하니까 그 앞에 앉아있던 김민석 눈시울이 의원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붉어지는 걸 네.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18년이라고 하는 한많은 세월. 사실 그 18년 동안 정치 복귀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김민석 의원은 완벽하게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포나님이 꼬셔가지고 억지로 데려다 앉혀놓은 것뿐이지. 네. 근데 그 변화를 그 또 김민석 불씨를 의원이 잘 활용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김민석 의원이 청문회 때 이제 그 정치자금 관련한 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자금 받아가지고 뇌물도 아니야. 아까 강신성 있잖아요. 저 양반. 네. 저 양반이 민주당에서 공천됐습니까? 공천도 안 됐죠. 받았죠. 그, 네. 그 광신성 그 양반이 광명 지역 맞습니다. 기반이란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거기 지금 국회의원 누구야? 그렇죠. 이모경. 그다음에 김남희. 김남희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주고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건 관련해서는 담당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도 된다.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되게 억울해했던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사인간의 동거래일 수 있는데 요거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말은 뇌물로 못 엮는 이유가 대가성이 없다는 게 드러나서 그런 네, 거거든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은 거. 그러니까 담당 검사 부르면 그 당시에 김민석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정면 돌파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오늘 여론조사에도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 적합도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저 적합도가 이낙연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낙연은 정치권 전면에 드러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전남지사 하던 사람이잖아요. 정치 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시키고 첫 총리로 임명하려고 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잘하겠지 했던 거고 김민석 의원은 내란 국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메시지가 최고위원 때 얼마나 강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의원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더라. 네.
사실 이낙연에 대한 기대치도 높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속은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속았죠. 네, 이낙연한테 네. 속은 거지. 네. 이게 뭐 실제로 이낙연이 뭔가를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김민석 후보자는 다르죠. 내란 전부터 계엄을 계속 경고했고 김용현 실제 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 굉장히 훌륭하게 대처했고 지금까지 잘 하고 있잖아요. 네. 완전 다르죠. 사람은 완벽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게 건드릴 걸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오광수 수석 같은 경우는요 불법성이 꽤 있었던 거고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거 결국 못 빠져나온 건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미담에 가까운 일들이에요. 물론 법에 걸려가지고 정치자금위원으로 처벌 받은 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관행처럼 네. 왜 있잖아 내가 돈 많으면요 야수가 우리 야수님이 정치한다 그러면 저는 스폰서 해줄 것 같아요. 고맙게 받겠습니다. 아니 근데 전제가 둘 다 틀렸잖아. 돈 많지가 않고 정치 안 할 거니까.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물론 지금 그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예. 정치자금법 위반의 불법이긴 네. 한데 사람이란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떤 대가성이 있냐 없냐. 근데 옛날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그 정치자금을 받았던 것도 그냥 약간 관행적인 측면이 분명히 예.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노무현 대통령 배신했다 그랬잖아요. 음. 김민석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민주당 복당해서 바로 얼마 후에 2, 3년 만에 민주당 최고위원도 됩니다. 예. 사실은 그 당시에는 김민석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도움이었지 배신자라는 소리 안 들었는데 역사가 흐르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하고 해명도 못 한다니까요. 맞아요. 정치 도의적으로 해명 못 해요. 그거는 내가 저 트로이의 목마 속에 엑스맨으로 들어갔다 이런 장면 못 하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에 대한 그 마음의 빛을 좀이라도 갖고 싶어서 새날 방송 초창기 때 모셨던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야인으로 예. 있었기 때문에 그때 푸나님이 굉장히 설득하는 과정이 길었었고, 네, 길었어요. 네, 그렇게 돌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분에 대한 진정성만큼은 맞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이 널리 퍼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야, 결국에는 좋아요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디 저 커뮤니티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이제 김민석 용서한다 이런 소리 하시는 건 잘못됐고요. 네. 김민석한테 그가 미안했다가 맞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자서전에 이렇게 씁니다. 김민석 의원한테 큰 신세를 졌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게 많은 뜻이 있는 거죠. 자.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네, 했는데 처음에 그 해명 못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이제 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말하기도 뭐 했는데 그때 그 방송을 했을 때 저희가 공격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지금이야 김민석 의원에 대한 칭찬이 많았지만 그때만 해도 어떻게 채팅창이나 댓글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김민세라는 공격만 받았었거든요. 김민세. 네. 그거를 지금 완전히 벗겨냈기 때문에 네. 저쪽의 공격이 더 세게 들어와도 우리는 좀 지켜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철님 출첵 수고들 하십니다. 무능한 무통령이 가고 현명한 현통령이 정권을 잡으니 매체들 논평 주제의 90%가 근심 걱정스러운 비난과 허무한 말을 쓰더니 현 통령에 대해 거의 신나서 비판하면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많이 다룹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새날 화이팅,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현 통령 이재명 만세, 오동훈도 화이팅. 얼반 나는 얼반팸이라 그래서 민채범 연락이 없다. 자,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새날 구독 타임이에요. 구독 좀 해주실 거잖아요. 안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동지가 되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내가 돈이 쓸 데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1877-0629 전화 주시면 하나님이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